볼 수 있지. 같을 등자, 이거는 압력.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그 위에 피스톤, 추 이렇게 얹어져 있었는데 안에 있는 기체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자 움직이면서 피스톤한테 충돌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위에도 이렇게 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추가 누르는 무게에 의한 압력이 위 아래가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얘한테 가열을 해. 근데 열을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좀 온건히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가 온도가 좀 상승하려고 하겠죠?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안에 있는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좀 커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살살 밀다가 더 세게 밀게 될 거 아니야? 내부압이 커지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피스톤을 이렇게 위로 살짝 이동시켜. 근데 이동하게 되면 안에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커졌지만 부피가 좀 증가했지? 부피가 증가하면 이 부피가 커진 만큼 충돌 횟수는 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는 커졌지만 충돌 횟수는 떨어진다? 그럼 내부압이 다시 살짝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외부압이랑 계속 맞춰져 가면서 부피가 팽창할 거야. 자, 이럴 때 외부압이랑 계속 맞춰져 가면서 팽창하는데 외부압이 변치 않으니까 내부압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등압 과정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 피스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주는 압력에 의한 힘과 내부에서 주는 압력에 의한 힘이 계속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피스톤이 받는 R자임이 제로야. 그럼 가속도도 없겠지. 그래서 이 피스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속으로 올라가.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등속도로 간다라고 고지고대로 표현해주지 않아. 등속으로 간다라는 말을 천천히 이동한다 혹은 서서히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그럼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근데 또 등압 과정은 100% 등속이거든. 근데 등속으로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또 등압 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얘네의 그 관계가 등속으로 갈 때가 그 중에 일부는 등압 과정, 나머지 뭐 등온 과정 같은 것도 등속으로 일어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가요. 자, 이런 관계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PV 관계 그래프로 기체의 변화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 처음에 온도가 이 T0 등온선상에서 기체의 상태 A였단 말이야. 압력이 일정하니까 높이가 일정하면서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압력이 일정하니까 높이가 일정하면서 B에서 A로 갈 수도 있어. 둘 다 등압 과정이야. 근데 방향이 다르잖아. 열을 받았냐 뺏겼냐의 차이가 될 거야. 자, 역시 등압 과정에서도 저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각 제일 법칙은 성립하니까 쟤를 한번 써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죠? 얘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W가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등압 과정은 이 세 개의 함 중에서 하나도 0이 없어요. 자, 일단 A에서 B로 간다? 등온선 올라갔잖아. 그럼 온도 상승했으니까 델타 U 플러스야. 그리고 A에서 B로 가잖아? 얘의 부피가 V0에서 V로 커졌어. 부피가 커지면 주인공의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일을 했으면 얘도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니까 Q도 뭐일 수밖에 없어. 플러스밖에 없겠지? 즉 A에서 B로 갈 때는 이 주인공의 기체계가 열을 흡수한 거예요. 반면 B에서 A로 갈 때는 어떨까? 등온선 떨어졌어. 그러면 델타 U가 마이너스야. 온도 하강했거든. 그리고 부피가 감소했어. 그럼 주인공의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거지.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도 뭐일 때? 마이너스. 자, 등압은 하나도 0이 없는데 세 개가 부호는 모두 같다. 셋 다 뿔뿔뿔이거나 마이거나. 오케이? 자, 특히 그럼 B에서 A로 갈 때는 얘는 발열의 과정이죠. 여기까지 가니?
자, 이 등압 과정에서는 봐봐. 등적하고 안에 있는 기체가 뭐 헬륨이면 헬륨으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헬륨이 등적 과정을 거치면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열받으면 전부 내부 에너지, 즉 온도 변화로 100을 다 써. 근데 등압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헬륨이라고 할지라도 열을 100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델타 U에 한 60 써. 월크에 40 써. 그래서 열은 100 받았지만 온도 변화에는 60밖에 쓰질 않아.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열을 줬어도 그리고 동일한 헬륨 기체더라도 등적을 거쳤을 땐 온도가 많이 상승하니까 비열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등압을 거쳤을 때는 덜 상승하니까 비열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고체와의 차이점이야. 고체나 액체와의 차이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과정 이렇게 자체를 보지 않아. 열을 줬을 때. 왜냐면 자, 고체, 철 덩어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얘한테 열을 가했어. 물론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얘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조금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 거리가 살짝 멀어져서 고체의 부피가 살짝 팽창할 수는 있어. 이거 굉장히 오버해서 그린 거야. 근데 기체처럼 이 분자 간 인력이 거의 안 작용하니까 열받으면 막 팍팍 커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고체나 액체는 열받았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팽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미세해. 그러니까 부피가 거의 팽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부피가 거의 팽창하지 않는다는 건 주변에 미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다 등적 과정이야. 그런데 기체는 내가 외부에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등적이 될 수도 있고 등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두 개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줬는데 똑같은 헬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다르다 보니 비열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등압 과정.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이제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네. 열 출입은 있는데 온도가 변화가 없다. 좀 이상한 과정이야.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풍선, 기체가 있어, 이 안에. 근데 이 내부 기체와 바깥 대기가 온도는 똑같아, 지금 현재. 그런데 안에 기체가 압력이 좀 더 센 거야. 그러면 압력이 큰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게 될 테니까 이 풍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좀 팽창을 하겠지. 근데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것은 이 기체가 주변 기체를 미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을 자기 운동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일을 한 거잖아. 그럼 본인들의 운동 에너지는 좀 다운됐겠지. 본인들의 운동 에너지가 좀 다운된다는 것은 바로 온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부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외부 대기는 온도가 잘 변해? 잘 안 변해. 자, 내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라이터를 켰어. 그렇다고 우리 여기 5층에 있는 공기 온도가 막 상승할까? 잘 그렇지 않을까.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고 순환되니까 사실 대기라는 애들은 밖으로도 다 연결된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는 온도가 일정한데 내부가 온도가 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뭐가 이동하지? 열이 이동하죠. 그래서 밖에서 이 안쪽으로 열이 이동해 오고 언제까지 이동해 오냐면 결국 접촉해 있으니까 온도가 어때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팽창하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열평형 이루려고 또 열받고 온도 같아지고 좀 더 팽창하니까 떨어지니까 또 열평형 이루도록 온도 열 받아서 온도 상승하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외부랑 맞춰지는 거죠. 자, 이럴 때 결국 내부 온도가 좀 떨어질만 하면 외부 온도가 계속 맞춰지니까 등온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이때 PV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같은 온도 하에서 P와 V는 반대하는 관계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기체의 상태가 A에서 B로 변화할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B에서 A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가니? 자, 이때에도 에너지 보존 연력학 제일 법칙은 성립해야 되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얘를 풀어서 쓰면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그리고 월크는 P 델타 V지. 등압 과정을 제외하면 하나는 무조건 다 0이 있거든 하나씩. 자, 등온 과정은 뭐가 0일까? 등온이니까 뭐가 0일까? 열? 요거?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내가 맞춰가야 돼 이렇게? 나 훈련시키는 거야? 하여튼 맞긴 맞았어. 내가 비록 운동하긴 했지만 자, 델타 U가 0이 맞아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T가 0이니까. 근데 이거 처음에 수업 듣는 친구들은 Q가 0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왜냐면 우리가 열과 온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까 전 얘기했듯이 고체나 액체는 거의 그래. 왜냐하면 열 받는다고 얘가 부피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걔네들은 열 받으면 다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로 가니까 열하고 온도가 뭐 거의 같거나 비례하는 관계야.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열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온도만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 외부에 일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 이퀄 온도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등온이라서 온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델타 T가 0이어야 돼. 델타 T가 0이라는 건 델타 U가 0이라는 거지. 자, 특히 A에서 B로 갈 때에는 얘의 부피가 V0에서 V까지 가는 동안 자, A에서 B로 갈 때 P 델타 V 요 아래 면적만큼 부피 커졌으니까 일을 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커져서 월크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야. 열을 흡수하는 거죠. 흡열. 근데 거꾸로 B에서 A로 갈 때는 오히려 부피가 감소했어. 그러면 월크가 마이너스라서 열을 뺏긴 거야. 다열. 오케이? 좀 이상한 거야. 열을 받았는데 온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전부 뭐 하는데 다 쓰는 거냐면 일하는데 전부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여기 지금 기체가 있고 바깥 기체가 있어. 처음에 열평형 일어나가지고 내부 온도랑 외부 온도가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압력이 좀 차이가 있는 거야. 내부가 기체가 좀 많아. 부피 안에. 그럼 내부 압력이 더 세니까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기체의 부피가 팽창을 하겠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열 받는 거 아니잖아. 열도 안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자기 운동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둔해져. 속력이 느려진다는 건 온도가 떨어지려고 그래. 온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외부는 고온부, 내부는 저온부가 되니까 뭘 받아가지고 열을 받아서 다시 온도를 계속 낮춰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열 받아서 온도는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고 부피만 키우는 일만 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야 간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정이 단열 과정. 자, 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단했다는 거야. 뭐를? 열을.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Q가 0인 과정이야. 열을 차단했다. 열을 받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열 과정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되게 좋은 단열재로 차단을 해야지. 단열재로 차단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도 없고 내부에서 나가는 열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안에 내가 무슨 뭐 열원 같은 걸 주지 않았으면 열도 따로 받지를 못하겠지?
근데 자연계에서는 내가 일일이 단열재로 차단하지 않더라도 단열 과정이 잘 일어나. 왜 그럼 걔네들은 단열 과정이 될 수 있느냐?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거든. 과정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니까 외부로부터 열을 좀 받았다고 해도 너무 미약해. 열을 뺏겼다고 해도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거의 단열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단열 과정에는 두 가지 단열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단열 팽창. 열은 안 받았지만 주인공의 기체 부피가 커졌어. 하나는 단열 압축. 열 안 받았는데 주인공의 기체 부피가 줄었어. 자, 언제나 에너지 보존 Q는 델타 플러스 W는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자, 단열 팽창이면 Q 0이라 그랬죠? 팽창이니까 델타 V가 양이라서 월크 한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여야지. 야, 마이너스라는 건 온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열 팽창은 무조건 온도 하강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단열 압축은 어때? 단열이니까 일단 Q는 0인데 압축! 주인공의 기체가 2를 받았어. 그럼 월크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플러스지. 델타 U가 플러스라는 건 온도는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단열 압축 그럼 온도 상승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하니? 자, 단열 팽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너네 2학년 과정까지 구름과 비 나왔나? 중학교 과학에서? 3학년에 나오나 보다 그러면 3학년 때 구름 배울 때 구름 생성 과정을 외우게 되거든요. 외워야 돼. 그때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이 중간에 나와. 이거야. 구름 생성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단열 팽창에 해당돼. 자,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지표가 뭐 대리석은 아니잖아요. 매끄럽지가 않아. 이렇게 울퉁불퉁해. 자, 그런데 특히 이렇게 좀 솟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열을 좀 집중적으로 받아. 그럼 여기가 유난히 더 가열될 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주인공의 기체여서 내가 그 기체를 포장한 거야. 정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니야. 이만한 부피 안에 기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가 유난히 더 가열돼가지고 온도가 막 상승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니까 자, 같은 부피 안에 기체가 이제는 이만큼 개수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서 기체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그 얘기도 뭐냐면 같은 부피의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밀도가 가벼워진다는 얘기야. 주변 기체에 비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아. 물 속에다가 물보다 밀도가 가벼운 스티로폼 당연히 자발적으로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너네가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이런 거야. 가벼운 스티로폼이 주변에 밀도가 무거운 물 사이에 있는 거지. 이때 손을 놔보세요. 스티로폼 가만히 있니? 어떻게 돼? 튀어 올라오지. 이때 이 밀도차 때문에 띄우는 부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야. 얘가 스티로폼과 똑같아. 주변은 물과 같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띄우는 부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 상승해. 쉽게 생각하면 주변은 무겁고 얘는 가벼우니까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봐봐. 얘가 떠오를 때 천천히 떠오르니? 되게 빠르게 큐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가. 그래서 급속 과정인 거야.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자, 내가 이 기체를 정말 포장한 거 아니잖아. 스티로폼으로. 단열재로 포장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더라도 그게 너무 미약하고 열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거야. 양이 작은 거야. 그래서 단열 과정인 거죠. 근데 이 과정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지표했을 때는 우리가 주로 일기압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공기의 양이 자, 여기 바닥에 있을 때는 1000kg에 해당되는 공기를 우리가 다 바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부분,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부분에 기압만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기압이 점점 어떻게 돼?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막 가장 꼭대기라고 하는 K2 이런 데 가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산악인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갈 때 막 여러 사람 끌고 가고 산소통 이런 거 무지 많이 갖고 가잖아. 왜? 기압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뭔 얘기일까? 얘가 바닥에서는 1기압으로 외부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자꾸 외부에서 얘를 누른 압력이 줄어드네. 그럼 내부압이 더 커지잖아. 그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순식간에 상승해서 단열 과정인데 압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내부압이 항상 외부압보다 커서 자꾸 팽창하면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 과정이 단열 팽창. 그럼 뭐야? 봐봐. 얘가 주변으로부터 열도 안 받았는데 바깥 기체를 미는 일을 한 거야. 자기 에너지를 써서.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자기 운동 에너지가 다운되니까 온도가 하강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온도가 하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한 20도씨 안에서 수증기가 있을 수 있는 양과 10도씨 안에서 수증기가 있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수증기를 대기가 그렇게 많이 머금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무 수증기가 많아지는 거죠.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수증기를 물로 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열을 잃으면서 물방울이 돼. 이걸 우리가 응결 과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물들이 올라가면 막 워낙 추우니까 응결핵으로 이렇게 막 빙정 얼음 쪼가리들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렇거든. 걔네를 중심으로 이 물방울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구름은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인다는 건 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액체 혹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액체가 물, 고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지방이어가지고 구름의 높이가 되게 높고 그러면 그 구름의 높이 안에서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거든. 가장 아래는 그래도 지표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좀 높아요. 0도씨보다 높아서 여기는 물방울이야. 근데 얘보다 더 위는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한 마이너스 40도씨 아래야. 그럼 여기는 거의 대부분 얼음이지. 이 사이에는 물방울하고 얼음이 섞여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높이 떠 있잖아? 높이 떠 있기 전에는 상승해서 높이 뜨게 된 거고 그 과정상에서 무슨 과정? 단열 팽창 거치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뭐가 된 거다?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다.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름 상승. 자, 그럼 단열 압축은 어떤 거 있을까? 자전거 바퀴에 공기 집어넣는 거. 자,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공기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아. 더 빵빵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이렇게 하얀색 전기체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압축하는 걸 가지고 내가 기체를 막 그리 밀어.